네, 여긴 평택입니다. 1년 만에 지지역에 다시 왔습니다. 작년에 또 지지역에서 또 오프닝 영상 찍었던 적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자리입니다. 네, 평택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에는 이렇게 평택 지지역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 평택 지지역은 광역철도 1호선 만날 수도 있고 SRT 열차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일반 열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기만 할 뿐이고요.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작년에 제가 평택 지지역까지 서울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SRT 말고 아니면 광역철도 말고 광역버스를 이용했지 않습니까? 이곳 평택 지지역까지 어떤 수단으로 왔었냐면요, SRT로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버스로 왔습니다. 네, 이번에도 광역버스 이용했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버스 이용했어요. 지난 7월 24일에는 평택 직행좌석 5401번 에피소드를 공개했는데요. 평택 지지역에서 강남역까지 이어주는 노선이나 고덕 신도시를 핵심으로 서정리역 등을 경유하는 노선입니다. 오늘은 5401번과 기종점이 똑같지만 고덕 신도시 일대가 아니라 송탄 일대를 경유하는 광역버스를 하나 살펴봅니다. M5438번. 작년에 에피소드를 공개한 적이 있었으나 이번에 다시 한번 공개하는 2023년 리뉴얼입니다. 신논현역 영신빌딩에서 M5438번을 이용하기 위해는 아니고 원래는 여기서 5401번부터 타려고 했으나 선회를 했어요. 5401번 기사님께서 오히려 지지역 가려면 M5438번이 더 좋다고 그걸 이용하라고 해서요. 네, 억지로 5401번 탈 필요도 없을 거니까 M5438번을 타기로 했습니다. 신논현역 영신빌딩에 16시 33분경에 도착한 M5438번입니다. 평택 지지역까지 이동하겠습니다. 바깥이 안 그래도 더운데 에어컨 바람 방향 저한테 잘 맞는지 좀 확인하고요. 신논현역 영신빌딩에서 출발하고 나서 첫 번째 정류소 신분당선 강남역입니다. 서울구역 안에서는 신분당선 강남역, 뱅뱅사거리, 양지역 서초문화예술회관, 매헌시민회수, 양재꽃시장 순으로 정차합니다. M5438번 말고도 이 경로 틀과 똑같거나 비슷하게 자체 세트로 묶여있는 노선들 좀 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강남대로상에서 광역버스를 그렇게 많이 보인 거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5401번도 이렇게 운행하고 있죠. 뱅뱅 사거리 정류소입니다. 비록 편도이지만 안성에서 올라오는 8008번 시외버스가 정차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양재역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출발해 이제 서울내 마지막 정류소인 매헌시민회수 양재꽃시장으로 향합니다. 입석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M버스라서 양재역까지 구간에서 좌석을 많이 채웠다면 매헌시민의 숲에서 탈 수 있는 인원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매헌시민의 숲에서 16시 52분경에 출발했습니다. 이제부터 경기도 평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로 들어갑니다. 1번 고속도로 시점부인 양재 IC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무정차로 운행했다가 도중 오산 IC에서 빠진 후 쌍용 321차 아파트, 상행군 동부 아파트에 해당하는 정류소에 서게 됩니다. 오산에서 고속도로를 빠져나가게 된 것이지만 최초 정차 정류소는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곳입니다. 1번 고속도로로 들어가고 나면 달래내 고개로 거의 곧바로 들어서고 고개를 지나는 중 경기도 성남시 구역으로 넘어갑니다. 금토분기점, 대왕판교 IC, 판교분기점, 판교 IC, 하이패스센터, 서울요금소 순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대왕판교 IC는 소형차만 이용할 수 있고 24시간 개방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탄 차량과 같은 대형은 절대 대왕판교 이용이 안 됩니다. 서울요금소 지났습니다. 용인시로 들어서서 신갈분기점, 수원신갈 IC, 기흥유괴소, 기흥 IC를 지나고 화성시에 기흥동탄 IC, 동탄분기점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올 IC가 그 오산 IC입니다. 평일 버스 전용 차로가 오산까지만 시행되는데 평일 버스 전용 차로 시행 구간에 거의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정체 영향을 안 받고 그냥 갈 수 있겠습니다. M5438번보다 더 빨리 가는 동양고속, 직행 표식을 하고 있었군요. 아무래도 단거리 노선 운행인 것 같습니다. 동탄 분기점도 지났고 이제 바로 다음이 오산 IC인데 오산 IC에서 나가고 나서 평택의 첫 정류소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좀 길어서 첫 정류소가 나오기까지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오산 IC에서 나와서 바로 나오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합니다. 간판에서는 평택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오산IC에서 서쪽으로 좀 가면 오산역이 나옵니다. 일부 일반 열차도 있지만 1호선 광역철도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시외버스도 이용 가능하고요. 여기서부터 평택시 구역인가 봅니다. 평택이란 거 알리는 간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여기 교차로에서는 우회전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야망리 입구 사거리에서 좌회전입니다. 여기서 곧바로 야망리 시내버스 정류소를 만날 수 있지만 M5438번의 정차 지점이 아닙니다. 조금 더 이동하니 진위역이 보입니다. 진위역 바로 앞에 시내버스 정류소가 있는데 서울에서 들어오는 버스 중에서는 비전동 쪽으로 향하는 6600번이 정차하고 있습니다. 역시 M5438번의 정차 지점은 아닙니다. 여기는 진위면 실리 정류소입니다. 오주와 사거리까지 왔습니다. 우측으로 가면 송탄터미널 방향으로 갈 수 있기도 합니다.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 중에 그 송탄터미널로 가는 게 있습니다. 드디어 쌍용 3위 1차 아파트 정류소입니다. 여기엔 17시 37분에 도착했습니다. 평택 지지역까지 앞으로 정류소 5곳 남았습니다. 굳이 서울에서 평택간만 아니라 평택 안에서만 이동하는데도 이 M버스를 타는 승객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이동하니 이번엔 지산 현대아파트 서울제일병원입니다. 참고로 이 정류소가 나오기 전인 지산 사거리에서 우회전해도 송탄터미널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정류소 간 거리가 길어지겠는데요. 바로 다음은 송탄 출장소이고 이후로 우미아파트, 광동지하 홈플러스 순으로 이어져 평택 지지역까지 갑니다. 이제 광동지역 홈플러스를 지나 마지막 정류소 평택 지지역까지 이동합니다. 키가 좀 나진 않았지만 이래봬도 계속해서 경부선과 병행하는 중입니다. 마지막 목적지 평택 지지역에서 광역철도 환승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는 송탄교차로인데요. 왜 이렇게 안 가지? 전방에 보이는 좌석에 앉은 게 아니고 근처에 도로 CCTV가 있는 것도 아니라 상황 판단은 좀 어렵습니다만 차 막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종착지를 앞두고 지체가 일어나네요. 도로는 일본 국도입니다. 평택 지지역 바로 앞까지 오는데도 엉금엉금 기어가는 걸 보면 평택 시내로 들어가는 차량들 줄이 어마무시했을 것 같죠? 평택 지지역에는 18시 7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이용한 M5438번은 평상시 20에서 40분 간격으로 평택 지지역에서 5시 30분에서 23시 5분까지, 강남역에서 6시 50분에서 0시 20분까지 있습니다. M버스의 기본 요금은 카드 기준 2,800원에서 시작하지만 거리 30km를 초과했을 때 5km마다 100원씩 추가되어 강남역에서 평택 지지역까지 구간 기준으로 3,400원입니다. 5,401번 직행 좌석 버스도 역시 거리 비례제 적용이지만 5,401번으로 신논현역, 강남역, 양재역 일대에서 평택 지지역까지 이동은 비추천입니다. 2023년 7월 17일부로 개통한 5,401번과 기종점이 똑같은 광역버스가 되었지만 5,401번은 M5438번과 한참 성격이 달라서 고덕 신도시 경유가 핵심입니다. 고덕 신도시를 이리저리 경유해서 가다 보니 M5438번으로 서울에서 평택 지지역까지 이동할 때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평택 지지역까지의 요금도 100원 더 비싼 편입니다. 고로 5,401번이 강남역에서 먼저 출발했지만 평택 지지역에 M5438번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니까 웬만해선 M5438번으로 이동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M5438번은 최초의 서울 평택 간 광역버스입니다. 그동안 송탄으로 가는 시외버스나 송탄이나 지제로 가는 철도를 이용하지 않고선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도권 광역 환승 할인 제도에 포함되는 수단은 1호선 광역철도가 유일했기 때문에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은 크게 마땅치 않았고, 또 철도를 이용하게 되면 신논현역이나 강남역, 양지역 일대로 접근하는데 중간 지점 환승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M5438번이 등장하며 저렴한 요금에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더 생겼고, 무엇보다 중간 지점 환승 없이 강남역 일대로 바로 갈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M5438번 운행으로 인해서 기존의 시외버스 8118번이나 8154번은 운행을 하지 않게 됐고, 현재는 서울 남부 송탄 고덕 자연엔자이 시외버스 8120번이 동서울 오산 송탄 시외버스 8136번과 8141번이 합해서 12회 운행할 뿐입니다. 서울에서 송탄까지나 평택 지제까지는 철도로도 이동 가능한데, 서울에 있는 철도역에서 출발해 송탄역과 서정리역, 평택 지제역 중 한 곳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평택 지역은 SRT와 1호선 광역철도의 정차역이라 광역철도만으로 가거나 SRT를 병행 이용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SRT를 병행 이용한다면 양재역에서 출발하는 기준으로 3호선을 이용해 수서역까지 이동했다가 수서역에서 SRT를 이용해 평택 지지역까지 19에서 27분 만에 이동할 수 있지만 평택 지지역에 정차하는 SRT의 수나 시간대의 폭이 광역버스보다 조건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요금도 일반실과 특실 각각 7,600원, 11,100원이기 때문에 광역버스나 광역철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당연히 조건이 안 좋습니다. 철도로 이동하는 면에서는 SRT보다 차라리 광역철도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광역철도만으로 송탄역이나 서정리역, 평택 지지역까지 이동한다면 강남역 출발 기준으로 2호선을 이용해 신도림역까지 가서 1호선을 이용하거나 경우에 따라 사당역에서 4호선을 이용했다가 금정역에서 1호선으로 바꿔 타는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요금은 강남역에서 평택 지지역 기준으로 2,250원이라 광역버스보다 더 저렴합니다. 경우에 따라 1시간 25분 정도 만에 이동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방법은 1호선의 천안방향 열차의 배차 영향을 받아 소요시간이 늘어지는 변수까지 있습니다. 서정리역에 정차하는 광역철도 열차들을 기준으로 완행과 급행을 포함해 서울 쪽에서 천안 방향으로 가는 게 시간당 최대 6회이지만 그래도 배차 간격이 광역철도 치고는 그다지 조밀하진 않습니다. 서정리역 기준 청량리행 완행 5시 31분에서 구로행 완행 23시 7분까지, 구로역 기준 천안행 완행 5시에서 천안행 완행 22시 40분까지. 물론 구로역은 신도림역에서 한 정거장 차이긴 합니다. 이것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장점은 광역버스가 출퇴근 시간대 강남대로 혼잡에 영향을 받고 간다는 것에 반해 광역철도는 열차가 너무 몰리고 간격 조정까지 해야 하는 게 아닌 이상 지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점으로 서울에서의 막차가 M5438번보다 좋지 않은데 강남역에서는 평일에 최소한 22시 22분 2호선 신도림 방향 열차를 타야 평택 지지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평택 지지역에서 평일 23시 3분 구로행을 놓치면 철도로 강남역으로 못 갑니다. 5401번 막차에 비해 3분 늦지만 M5438번 막차 시간에 비해 2분 늦네요. 구로행 막차 뒤로 평택 지지역에는 모두 병점액만 배차되어 있습니다. 구로행 그거 놓치면 진짜 1호선으로 서울 못 가는 거야. 마지막 이렇게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서울 강남역에서 평택, 송탄, 서정리, 지지에 간 이동할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나요? 중간 지점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 가능하지만 요금 3,400원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 M5438, 물론 강남대로 정체는 끼어 있음. 강남에서 평택 지지 기준 요금 2,250원만 주면 되지만 중간 지점 환승해야 하는 광역철도, 시간대에 따라 신도림 1회 환승만 해도 될 수 있고 사당, 금정 2회 환승이 될 수도 있음. 그거 진짜 무스메가 왜 엠버스에서까지 나온 걸까? 근데 얼마 전에 시내버스 타고 가다가도 그 무스메 광고 하나 보이던데 그거 아직까지 영향력이 좀 있는가 보네? 경마 아이돌이라서? 우마무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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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 후련했냐? 새끼들아.